그 다음에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 건데, 이제 무근거성도 마찬가지로 딱히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지식을 얘기하거나 뭔가 주장을 하거나 뭘 할 때 근거를 대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라고 근거를 논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무근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아까 무결점과 똑같아요. 그런 결정에 근거가 있냐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유추해 가다 보면 결국은 그냥 주장이에요. 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비약이 있고 도약이 있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나 주장인 거지 그게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잖아요. 결국 지금 과학도 근거가 없잖아요. 수학적인,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 되잖아요. 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설이고 이론 물리학인 거지 이게 결정되어 있는, 아니 근거가 있는 명확한 명증성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근거성이라는 것도 있게 돼요. 또 무근거성 다음은 무의미성도 있어요. 그게 꼭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요. 이 세상에 의미가 있냐고. 내가 사는데 의미가 있고 저 사람도 의미가 있고 저 사물도 의미가 있고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 거냐고 따져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 행동이나 내 주장이나. 인간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존재할 의미가 딱히 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건지 아예 의미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건 의미가 없나 아니면 의미를 알 수가 없나? 합의는 했죠. 합의요? 합의를 했나 누가? 동의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루나? 의미가 있다고 합의를 했나요?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합의가 됐나요? 인간으로 태어난. 무상성도 있어요. 무상하다는 거.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끝이 있고 허물어지고 멸망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효 기간만 있을 뿐인 거지 끝까지 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쪽을 보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무가 있게 되는데 그 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사고의 근거는 무가 돼요. 근거가 없어서 근거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근거가 없고 지대 내가 의지할 바탕이 없기 때문에 사고하는 데는 다르게 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맞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건 이런 유효성과 이런 필연성은 그렇고 이런 유효성 아니면 작용성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주장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게 완벽해서 아니면 이게 맞아서 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식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거나 더 낫다고 하는 식의 얘기 돼가는 거죠. 다 확실한 것은 없죠. 그냥 어떤 이론, 네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좋아서 하거나 작용성이 마음에 들어서 하거나 그런 의미로 인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 되죠. 근데 그것에서 명령성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명증성,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증명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무를 이제 무화론이 또 있긴 한데 이 무화론은 배경 같은 거예요. 배경. 이게 내가 혼자서 생각하려면 외부 세계를 지워야 돼요. 부정한다고 그러죠. 외부를 떠나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혼자 뭔가 생각하고 골똘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외부는 있으면서 있는 게 아닌 게 돼요. 오히려 외부에 신경을 덜 써야 내 안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 외부 배경을 이제 무화시키고 무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부를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외부 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내적 고민을 하고 있으면 외부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때 없애는 거예요. 무화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거나, 배경, 기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저 바깥이나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자연도 존재하는데 그냥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성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 있기 위한 바탕이거나 배경으로서만 존재하게 돼요.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나도 함께 이 세상의 구성 요소로만 보기 시작하면 이미 이 세상에 별 의미를 없는 걸나 무화로 시켜가면서 보고 있는 것이 돼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떤 조직의 구성체, 구성원으로만 보고 있으면 자기 주체성을 지운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 난 대체 가능한 자가 되잖아요. 딱히 나 아니어도 국민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는 없고 그냥 국민만 있거나 누군가에 의한 소속으로만 있거나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을 때 근데 정말 이 세상이 무가 되냐면 무가 되진 않아요.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무한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바위든 돌이든 그들도 그들 안에서는 존재하기 위한 끊임없는 요동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바위를 보고 있으면 그냥 바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래요. 나한테는 별 의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거리낄 게 없죠. 그러니까 바위이면서 바위가 아니게 돼요. 그렇지만 바위 스스로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름의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보기도 해요. 수학에서도 무리수나 허수나 이런 것도 있고 수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기도 한데 이렇게 무는 어떤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체도 이 세상이 무이기도 하는 면도 있잖아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없었을 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없었을 때는 없겠죠. 무언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빅뱅이라고 하는데 빅뱅도 빅뱅 이전엔 빅뱅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사실 선명한 건 없어요. 그 이론 자체 내에서는 얼마나 그 작은 곳에 아니면 그 특이점에 무엇이 있었길래 빅뱅이라는 거대한 그 일이 생길 수 있냐고요.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없다고 하는 그 면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없다고 보는 거. 어려워. 어렵죠?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뭘 무한하다고 하는 이 종목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무한하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엇을 무한하다고 말한 걸까요? 딱 집어서 이 세상이 무엇이 무한하다고 해야 되는데 중간 걸 생략하고 세상이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무엇이요? 크기가 아니면 시작이 아니면 뭐요? 뭘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무한 무근거 무의미로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뭘 무한하다고 하는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건지 무상하다고 하는 건지 무상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 무상의 의미가 말할 때마다 문맥마다 다르게 쓰고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걸 가려낼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퉁쳐가면서 무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한처럼 보이긴 하는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 사고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고들의 지지대를 알게 돼요. 그 사고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나왔는지 알게 된다고요. 기초공사를 알아야 그 위에 있는 건물에 그렇게 생긴 이유를 알게 된다고요. 이 기초공사가 이 무한이나 무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서양인도 무에 대해서 중요해서 여기잖아요. 서양 철학 어디에도 무에 대해서 쓰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무는 그들에게도 중요한 거죠. 플라톤도 무결정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형상, 그리고 무,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요. 거기서 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라고 바꿔버렸는데 분명히 그들도 이 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론적인 것을 굳이 얘기해야 되는,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되니까, 수련에 이 무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태국이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있고 또, 본체론이요. 본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련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근거 아니면 초월적인 곳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곳 그곳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은 형이상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형이상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무국도 다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만 끝나면 너희 그대로 그냥 철학이에요. 학문이 되거나. 근데 그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체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체득시킨다고 해야 되나 직접 무극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수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본체론이라고 하는데 본체의 개념이냐 본체 여러 개가 하도 본체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아요. 각 단체마다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것마다 이제 다르게 쓰긴 하는데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본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련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걸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획득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무로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없는 이 세상에 내가 합일되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의미가 돼요. 그냥 없다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없다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로 보고 무국으로 보고 무화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무국처럼 그렇게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보는 방법도 있는데 각을 세우지 않거나 이 세상을 무로 보거나 무결정이나 무근거로 보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해야 일상생활이 달라져요. 수도하는 사람이 하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근거성이나 무결정성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맞는 게 어딨어요. 갑자기 맞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럼 무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비상식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면서 도딱거다고 하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주장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장하기 싫은 것이 돼야 돼요.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맞다고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그렇게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만 얘기하면 주장하기 싫어져요. 이게 맞다고. 그렇게 돼야 돼요.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소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학자들이나 아니면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외워서 알고 있고 실천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수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실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건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이해하는 건 말 그대로 머리로만 이해한 건데
이건 체득이 되거나 직접 그걸 획득하는 경지로 가야 돼요. 그게 수도의 좀 다른 면이긴 하죠.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거예요. 실제로 체험되어 있느냐는 거 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그 차이요. 그 차이가 이제, 이 무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수련했냐가 되는 거죠. 그 수련하는 방법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련법에 써놓기도 하고 뭐 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너무 반복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불교 유식하게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게 아리아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리아식 들어가기 위한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편해진 건데, 아리아식을 이제 무국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태극이라고 하든가, 그들도 헷갈리고 있는데, 아리아식이 8식인데, 9식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9식이 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영회가 무극이 태극이라 하면서 태극 위에 무극을 놓는 이유가 8식 위에 9식을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식도 있어요. 그래서 9식이 있는 유식으로 말하면 아리아식은 태극이 돼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은 진망화합식인데 진망화합식이 그러니까 음양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진망이니까 진실, 진짜인 거와 망령된 거.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리아식이 진망화합식이라면. 그러니까 태그 안에 음양이 있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극이 태극이 그 불교 것을 베낀 것일 수 있죠. 불교가 먼저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리아식이 진망화합식이니까 아리아식이 해야 될 것은 진으로 갈지 아니면 망으로 갈지를 구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도인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으로 갈지 망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망이 될 수 있고 진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또 무명이요. 무명을 깨쳐야 되는 거죠. 무명이 없게 해야 진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명이 결국은 무식하다는 얘기잖아요. 알라고. 단순히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식이니까 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어진 걸 의미하잖아요. 결정된 거, 결론 내거나 형성된 거 식이라고 하면 시야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아식 됐다는 얘기는 아리아식의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리아식이 돼야 돼요. 내 자체가 이 육체와 영혼 아니면 마음과 몸 이것이 다 아리아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아리아식이 돼요. 그냥 이 세상은 다 마음일 뿐이라고 일체 유심조처럼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말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의 마음은 식이에요. 다 마음이라고요. 마음의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감정과 육체를 통합한 그 이후로 넘어간 그 마음을 뜻해요. 감정의 바탕에 해당하는 걸. 그게 굳이 걔네들 말하는 것처럼 아리아식이 되는 거죠.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극이 되는데 태극이 된 자요. 아니면 태극 넘어 무국까지 들어간 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다 태극이라고. 이 세상은 다 마음이라고. 그것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경전에서 있는 것처럼 막 써버리고 다 마음 먹겠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샤르트르 개념과 비슷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으냐에 따라서 이 앞에 사물은 나한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개념은. 불교의 개념이라는 게.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 경지 가서 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서양 철학자들처럼 지식으로 알고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일체유심조는 아무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마음 경지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나 된 건 아닌 거죠. 근데 왜 서양에서는 그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왜 그걸 건너뛸 수가 없죠? 뭘요? 형태의 변화요? 그러니까 예, 육체가 달라지는 예. 거예요? 전통 자체가 이미 자기네들 지금은 이제 원래 데카르트가 용어나 육체를 구분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금 철학자들 하고는 하는데 예. 어차피 똑같아요. 육체의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서양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선은 강단 철학이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철학이에요. 수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같죠. 우리나라도 강단 철학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차피 강단이에요. 논문 써야 되고 책도 내서 명예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없거나 학생이 없거나 학교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철학이잖아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하려면 거기 서양도 그 비전이나 비의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것을 또 봐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강단 철학과는 다른 실전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을 체득시키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 전통이 있는 전통이 있는 곳에 설명하는 것이 사장되어 있는 것 똑같으니까 뭐라 하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요? 몰라요. 그건. 희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도 동양이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양은 그렇지만 동양은 그런가. 인도하기 이건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3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양보다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이라 말할 수 없다고요. 서양도 서양인이 앞선 건 그거예요. 최소한 그들은 사고로 해서 갈 때까지 가봤어요. 이미 생각하고 생각해서 머릿속에서만 굴려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경지요. 그까지 그들은 갔어요. 그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한계 해법으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들처럼 이 사고로 인해서 사고하는 방법으로 거기까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엉성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도 엉성하고 그들도 엉성한데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고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서양인이 이루어낸 그 한계까지는 가봐야 된다고요. 사고의 끝이 어디 있는 건지 생각해서 알아낸 그 지적 경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서양인 철학들을 읽어보면 동양인 도인들이 한 말들과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생각만으로 수련도 안 했는데 생각만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면서 그 경지를 이해한 것처럼 한다고요.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파라다임이든 뭐든 그냥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이 작정이긴 한데 열심히 해야겠죠. 아니면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아까 오해영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물을 잡아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파악한다고 하는데 파악할 때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화시켜서 절단해서 사고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절단해서 사고하는 게 이제 서양식 사고인 거잖아요. 시간도 절단하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리는 현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라는 개념은 자른 거예요. 미래와 과거, 미래를 잘라내고 과거 잘라내서 이 어리짐작으로 만들어낸 이 현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서양식 사고예요.
시간은 그렇게 잘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서양 철학자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시간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시간을 보고 다른 식으로 공간을 보는 그들만의 철학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서양한테 어설프게 배운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절단해서 보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이에요. 돌을 10년, 20년 닦아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더 닦아서 경지를 이루었는데 그 경지 이룬 자기 모습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고요. 내가 뭘 이루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내지도 못하고. 설명한 거 보면 또 옛날 주역이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쓰는 거 가지고 나불나불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식의 곡해하면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들 옛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고를 고민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대충 이해하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아니면 서양인들만큼 이렇게 아포리아한 것까지 궁극에 해당하는 것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공부했는지 지금 또 설명해야 될 게 테어라는 건데